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벽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좀 변동폭이 다소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새벽간에 비트코인 기준 37,200달러, 150달러까지 하락을 하였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다시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38,000달러 돌파, 완연한 38,400달러 이상 돌파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퓨처 그리드보 5배 레버리지 봇을 돌린 지 20일을 하고 19시간 차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이죠. 이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암호화폐 투자에 큰 손실을 봤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는 과거부터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다소 비판적인 언행을 해오던 인물인데요. 이 아들은 나를 제왕적으로 무시했다라면서 이는 아들의 특권이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어도 특권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를 강력하게 비꼰 것인데요. 아들은 투자한 돈을 거의 모두 잃었다라면서 투자액은 많지 않았지만 손실액은 60%에 달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후 아들과 추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뒤에야 그는 아들은 마지못해서 내가 맞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제 30대인 두 아들 중에 누가 암호화폐 시장에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받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립토 마켓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 나는 암호화폐를 좀 낮게 평가한다. 누구나 이제 자기 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할 권리가 있고 원하는 만큼 도박도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불법 거래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참 이 투자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국제 기구이죠.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국제통화기금 이 IMF의 총재를 역임하였었습니다. IMF에 있다가 이 유럽중앙은행 ECB로 옮긴 것인데요. 이 놀랍게도 IMF 총재를 역임할 당시에는 이러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이 크립토 마켓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는 기존 시스템을 바꿀 거다. 네, 바꿀 거다.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러니까 은행 사업 모델 또한 바뀔 거고 보다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옮겨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당시에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 또한 유럽 중앙은행 또한 이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기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을 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라면 이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총재라면은 그래도 좀 ECB의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바뀌었죠. 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게리 겐슬러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MIT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친화적이었던 인물이 SEC로 가자마자, 미 증권거래위원회로 가자마자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것을 보면 특정 기구 내에서 이제 압박이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고 싶어서 바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외압과 내압, 정치적인 움직임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바꾸는 거겠죠. 이 전 SEC 위원장이었던 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게리 겐슬러 바로 이전 SEC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많이들 아시는 이 리플사 미등록 증권 소송을 시작했던 장본인인데, SEC 위원장을 내려놓은 현재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원리버로 바로 이직하게 됩니다. 이제 자문위원회로 이제 합류하게 된
것인데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 이제 무조건 승인될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코미디가 따로 없는 중입니다. 이 제이 클레이튼 제임 당시에 SEC가 발표한 현물 ETF 건수만 해도 손가락 발가락이 부족한 정도인데요. 이제 이러한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아들 손실 코미디 소식과 더불어 이와는 반대로 할리우드 감독이 넷플릭스의 예산으로 도지코인에 베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감독 넷플릭스 예산 유용에 도지코인 베팅했는데 575%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의 임원이 직원이 엄청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선물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봤다. 이러한 소식을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 할리우드 감독 칼 에릭 린시가 컨퀘스트라는 넷플릭스 쇼에 처음 할당된 자금을 이용해 도지코인을 거래함으로써 575%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린시는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예산 5,500만 달러 중에 400만 달러를 도지에 투자해 2,7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이 거래는 크라켄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지코인 투자 이외에도 1,050만 달러를 주식 거래에 사용을 했고 S&P 옵션 등에 이제 옵션 베팅을 해 600만 원 상당의 이제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린시는 수익금으로 명품 시계와 자동차 등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린시가 제작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이제 암호화폐 네, 린시는 크라켄 담당자와의 온라인 채팅에서 암호화폐에 감사하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는 이제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참 이제 극단적인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돈을 잃었다. 나는 걔를 지금 이제 설득을 시켰고 마지 못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는 만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좀 미심쩍긴 하다. 이 암호화폐 투자 아무나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도박이다. 이쪽으로 가도록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언급을 했고 한 명은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쓴 이 자금을 통해서 도지코인에 베팅을 해서 무려 575%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를 보았을 때 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이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이벤트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이 되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지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고안한 이 애널리스트 플랜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대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6만 5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것이다. 지금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현재 3만 7천에서 3만 8천 달러 가격대가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제 4만 달러 곧 있으면 돌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보면 4년간 6만 5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4년 뒤에 뭐 6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 다음 사이클 이전까지는 6만 5천 달러가 최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초의 가격이 1만 5천 달러 15K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어마어마하다. 이제 전신고점이 6만 8천 달러였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의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 B가 X를 통해 첫 반감기가 있었던 2012년 비트코인은 16달러 미만이었고 2016년에는 이제 256달러가 저점, 1024달러가 고점이었다. 2020년에는 4천에서 16,000달러대였고 이제 2024년에는 16,000에서 6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에서 52만 4천 달러대에 거래가 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가격대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이 4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지금을 즐겨라. 비트코인이 강세장 직전 단계에 있다. 지금 가격대에 거래될 수 있는 날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18개월 최고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NS 채널을 통해서 엑스닷컴이겠죠. 엑스닷컴을 통해 2021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톡2투 플로우 모델은 실패하지 않았다. 2020년 반감기 이후 20년, 21년 상승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후 또 한 번의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많은 시그널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이제 내뿜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번 강세장에서 최대 960% 급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호드를 따르면 이제 마이클 반데포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카엘 반데포프라고도 하고 마이클 반데포프라고 하는데 현재 강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급등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강세장 주기와 수익률 감소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에서 961% 폭발해 최고 4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영역에 도달했다. 비트코인은 38,000 달러 수준에서 중요 저항선에 닿았고 이제 31,114달러에서 31,790달러 수준의 중요 지지선에서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대규모 급락 같은 사태, 뭐 이제 FTX 사태나 루나 같은 사태가 한 두세 개 정도 벌어져야 3만 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조용조용하게 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씨앗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익명의 암호화폐 시장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타디 그라드는 비트코인이 곧 포물선 강세장에 진입할 거고 이제 2014년, 14년, 17, 18, 21, 22 포물선 강세장을 다룬 분석을 공유했다. 분석에 따르면 12월에 포물선 강세장이 시작되면서 2025년까지 궁극적으로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강세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력한 확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저점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 소식인데 과연 진짜 오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지금 사이클이 시작이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이제 100% 최저점에서 100% 이상 올랐음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비트코인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상승장을 돌이켜 보았을 때 2017년의 최고점이 2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만 달러가 2020년 10월 돌파를 했을 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관심이 있었냐?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35,000달러를 본격적으로 넣으면서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떠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도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도 이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68,000달러 전고점이었던 가격대를 뛰어넘어 한 7만 8만 달러 한 약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그때부터 포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드 이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참 많습니다. 이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고 믿고 있는 방향도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 맥시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승하는 비트코인 열차에 탑승하기를 바랄 뿐이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원인의 수요의 증가와 이 공급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있고 그 분수령 측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의 경우는 4년마다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을 잘 지켜왔는데요. 2024년 또한 또는 이제 2025년 불장을 예견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전 고점을 최저점으로 만들어버렸던 경험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을 이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비트코인의 전 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가 나중에는 결코 다시는 오지 않을 최저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우리가 6만 8천 달러를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은 2020년 당시에 3천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보는 것보다 지금 훨씬 좀 낮아 보입니다. 그때는 2만 달러 전고점 다시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 넘었죠. 이 비트코인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화폐 발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탄생은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스트리트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요. 그리고 2009년 마침내 비트코인이 탄생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은 아주 쉬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자본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푼 거죠. 금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효과는 이제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뭐 굳이 일자리를 만들고 뭐 거대하게 인프라를 짓고 토목공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 이 달러 자체를 그냥 풀어 제끼면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까지 고려하면 달러는 마치 지지 않는 이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이후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 거의 지금 대등하다라고까지 평가받는 이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위안화를 기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도하게 풀렸던 돈을 이제는 다시 빨아들이려고 미국이 기준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고 있죠. 이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좀 엉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CBDC에 적극적이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장기적 플랜을 세워서 자체적인 결제화폐를 만들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거기에 이제 흠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새에 암호화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만나고 인생을 변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예스다. 이제 당연히 변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 예금에 있는 돈보다 거래소에 있는 돈이 더
크고 수익이 나오는 곳도 대부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일개 개인의 삶이 이 정도로 달라졌는데 기관이나 국가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워낙 금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중앙화된 서비스를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채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엘살바도르가 그 사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명확합니다. 사실상 몇 년 안에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통해 결제와 송금을 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